스토브리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 하나 이글스 그리고 서건창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의 스토브리그 준비사항 그리고 외부 FA 전략, 외국인 선수 가이드라인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명이 FA 신청을 했습니다. 미신청 선수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건창. 예, FA 재수를 택했는데 그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외부 FA 시장에 참전합니다. 네, 보통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참전합니다. 사실 올 시즌 중반에 이미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나 야구단의 최고위 관계자가 제게 2022년 내년이죠. 전력 보강 필요성이 있고 좋은 외야수 자원이 많이 나는 올해 가을이 적기인데 지난해에 얻은 교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수빈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정수빈 선수 영입을 위해 협상을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4년에 35억 대에서 협상 진행하다가 하나가 최종 4년에 40억 원 딱 오퍼를 하고 이거 최후 통첩이야 더 이상 배팅 안 했죠. 결국 정수빈 선수가 친정팀인 두산 베어스와 6년에 최대 56억 원. 다 놀랐습니다. 계약했죠. 하나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수빈을 놓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설정을 그렇게 했다. 내고부터 맥시멈까지 설정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철수를 한 것이지 놓친 것이 아니다. 근데 다들 놓쳤다 그럽니다. 예. 최종 제시액에서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철수를 했다. 정수빈이 좋은 선수지만 다음 버전을 생각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자가 외부 FA 영입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구단 멤버 전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다. 예. 올 시즌에 우리 선수들에게 플레잉 타임을 제공했고 우리의 약한 부분도 찾았다. 그 약한 부분은 바로 외야. 하나의 취약 포지션 외야 맞죠. 예, 거포도 좋지만 수비트를 지닌 중장거리포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온 선수들이 다 좋다. 예, 대역급들은 다 좋다. 누가 오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자가 나승범, 김현수, 김지환, 박근우 등등 높은 몸값이 예상되는 외야 FA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데려올 선수에 따른 올 선수에 따른 내부 전력 보강 최대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는 거죠. 박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거포는 아니지만 수비 어깨 좋아하니까 중장거리포로 쓰임새도 있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잠실이 아니고 만약에 대전 온다 그러면 홈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시장 상황은 늘 유동적이죠. 근데 FA는 거의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FA 시장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도 이걸 알지요. 그래서 A 플랜부터 B 플랜, C 플랜, D 플랜까지 다양한 협상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업급 외야 자원들은 선수마다 특색이 달라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팀이 이번 FA 시장에 뛰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짝 긴장도 하고 있어요. 최재원 선수 얘기인데 내부 FA 유일하죠. 하나 출신 내부 FA인데 최재원 선수. 최재원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가 무조건 잡는다는 이야기인데 최재원 선수는 팀의 주전 포수죠. 네, 올해 타율 2할 7푼 5리에 104만타 7홈런 44타점인데 출루율이 4할 5리 그리고 도루 저지율도 두산 박세혁 선수에 이어 리그 2위입니다. 팀의 주축 포수. 근데 FA 등급제에 의한 보상 등급이 B등급입니다. 연봉이 2억 6천만 원 밖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FA 선수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전급 포수인데 연봉 100%의 보호 선수 25인의 한 명 보상. 이 B등급은 그렇죠. 영입하려는 팀 입장에서는 이 보상 문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포수가 필요한 팀은 리그에 늘 많거든요. 최재원 선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민철 하나 단장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 단장이 이런저런 썰이 있지만 그건 중요치도 않고 개인적으로 알 바도 아니고 최재원 선수는 우리 선수고 우리가 잡는다는 것은 기본이고 좋은 선수고 B등급이니까 타팀 관심 가질 수 있죠. 우리 선수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몇 번이나 내비쳐서 그래서 제가 열내지 마시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언제 가을 야구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2018년에 가을 야구하고 3년 동안 9위, 12, 12 했는데 속질 없이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년 벌써 이제
가을 야구 한 지 4년째 됩니다. 2022년 또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라도 당장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외부 FA 한 명 데려오고 뭐 맥시멈 2명? 야, 하여튼 뭐 외부 FA를 좀 데려오고 외국인 타자 한 명 보강을 한다고 해서 냉정하게 갑자기 팀이 확 바뀐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4할대 중반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본격적인 가을 야구 진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보수적인 플랜이죠. 내년에 갑자기 노시환, 김민우 같은 선수가 2~5명 더 출연한다면 곧바로 가을 야구 가겠죠.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올해 어린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부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젊다고 계속 기회 주는 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망주들의 옥석 가리기는 지금 끝났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조금씩 진행은 되겠지만 대략적인 건 마쳤다는 거죠. 내년에는 승수 수치를 좀 더 구체화한답니다. 좀 더 이기는 야구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 팬들께서 들으시면 야 또냐? 또 리빌딩이냐? 또 빌드업이냐? 도대체 몇 년 동안 리빌딩 하는 것인가? 아니 근데 무슨 뭘 쌓아놔야지 리빌딩이지 뭐 빌딩도 안 했는데 맨날 리자가 왜 들어가는 거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예. 그러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가 수베루 감독을 데려오면서부터 고통스럽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힘겨워도 그렇게 실행을 한다 그럽니다. 내년에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화를 한다는 건 여러 전력을 세분화해서 전략을 세우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그래서 승률을 4할대 초중반 이상으로 구체화해서 그런 선상에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거죠. 올해하고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년까지는 윈나우 시즌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 올겨울 준비를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 외국인 선수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수 등은 킹, 험, 그리고 또 카펜터 선수는 재계약 대상, 재계약 추진, 그리고 베레즈 선수는 알려진 대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대체 외국인 타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도 국제팀을 1년 내내 상시 운영입니다. 최근에 로스트 40인 외의 선수를 메이저 구단들이 안 풀어줍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마이너리그 경기가 덜 열리니까 선수를 그냥 너도 나도 붙잡아두려 그럽니다. 안전한 카드를 막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선수 수요 공급이 안 되니까 KBO 리그 팀들은 미칠 지경이죠. 다른 팀들도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11월 말인데 시즌이 길어진 탓도 늦어진 탓 있지만 각 팀들이 외국인 선수 계약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킹엄과 카펜터 선수에 대한 하나 구단 평가입니다. 구단 관계자입니다. 킹엄은 건강하다면 그레이드가 높은 선수고 킹엄은 수술하고 통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올 후반기에 벗었다고 판단을 하고 카펜터 선수는 5승에 그쳤지만 내구성이 좋고 클래식 스탯으로 3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에 탈삼진은 2위고 정말 구단이 카펜터 선수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발을 했던 경험. 미국에서 선수 데려와도 새드맨 하다가 선발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1년에 170이닝 이상을 2년, 3년 던지는 선수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페레즈 선수에 대해서는 페레즈는 재계약이 어렵고 수베로 감독도 페레즈랑 개인 친분이 있지만은 감독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페레즈는 사실 수베로 감독이 잘 아는 선수였고 또 우리의 후보 리스트에도 있던 선수여서 임시 방편으로 데려왔었다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그렇다면 하나는 외국인 타자 어떤 선수? 플랜 A는 외야 자원입니다. 외야인데 뭐 수비 좋고 장타력이 있고 그런 메이저리그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툴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야 자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방망이가 훌륭해야 됩니다. 외야가 됐든 내야가 됐든 최우선점은 방망이 툴. 네, 당연합니다. 하나가 일루 자원 유망주인 변우혁 선수가 제대를 하게 되는데 구단은 수베로 감독과 협의를 해서 변우혁의 일루 경험치 부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환 선수, 변우혁 선수가 하나가 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선수들이고 이승근 선수는 지금은 서브인데 또 뭐 올라와 주면 더 좋죠. 변우혁은 3루 1루 가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야수로 만약에 외국인 타자가 오면 김태현 선수가 외야로 좀 나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에 FA를 신청한 선수들의 공시가 딱 됐습니다. 26일부터 이제 막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만 템퍼링도 없습니다. 우선 협상 기간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총 19명이었습니다. 자격 대상 선수. 근데 2022년 FA 시장에 14명의 선수가 FA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장성우, 허도환, 황재균, 김재환, 박건우, 백정현, 강민호, 박혜민, 김현수, 박병호, 나성범, 정훈, 손아섭, 최재훈 등 14명. 미신청자를 한번 보니까 서건창, 오선진, 장원준, 나지완, 민병헌, 이중 민병헌 선수 은퇴. 자, 미신청자 중에서 이 서건창 선수 눈에 딱 들어오죠.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연봉 협상을 하면서 본인이 연봉을 9,500만 원을 딱 깎았습니다. 왜? FA 등급제상의 보상 등급을 낮춰보겠다. 나중에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물론 뭐 무조건
무조건 내가 뭐 이적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적을 할 수 있으면 선수가 뭐 칼자루를 딱 쥐게 되니까 그래서 연봉을 2억 2,500만 원까지 9,500만 원 본인이 깎았습니다. 자, FA 등급제 상의 보상 등급 B등급을 확정 딱 지어놓고 시즌을 딱 치르고 있었는데 시즌 중에 LG로 트레이드. 그러니까 팀 연봉, LG의 팀 연봉을 계산을 해보니까 보상 등급이 B등급에서 갑자기 A등급. 근데 성적도 올해 기대한 정도는 아니니까 야 이거 좀 황당한 상황이 왔고 그래서 FA 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건데 내년이면 서건창 선수 만 33세가 되죠. 30대 초중반 선수에게 1년 이게 그냥 1년 아니거든요. 고민 많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을 봤으니까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LG 트윈스 정찬현 선수 또 서건창 선수를 이렇게 딱 트레이드를 했는데 그 트레이드 관련 과정에서 뭐 조금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봉 협상 때 서건창 선수가 이제 자진삭감 이게 화제가 됐죠. 아, FA가 되면 무조건 이적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선수가 했으니까. 일단 전반기 키움에서 76경기 출전해서 타율 2할 5푼 9리 4홈런 28타점 45득점이었고 후반기에 정찬훈 선수하고 트레이드되고 LG로 와서 68경기 2할 4푼 7리 2홈런 24타점 33득점인데 시즌 타율 2할 5푼 3리에 6홈런 52타점 78득점인데 기대 좀 못 미치죠. 키움에서 LG로 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보상 등급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살짝 계산해 보면 나오죠. 이 과정에서 키움 구단이 서건창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뭔가 좀 감정이 좀 쌓여가지고 앙금이 남아있어가지고 너 한번 가봐. 여기는 B지만 저긴 A야. 너 그쪽 가면 FA 때 힘들 거야. 이래 정말 좀 억한 심정이 있어서 트레이드를 시켰다. 그런 소문이 좀 돌았죠. 근데 키움 구단은 뭐 부인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감정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시에 트레이드하는 그 당시에 브리금 선수의 아내가 아팠죠. 미국에 가족 건강 때문에 갔는데 결국은 시즌 끝까지 못 돌아왔습니다. 안우진, 한현희 선수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고 쳐서 징계받아서 선발진 펑크 팍 나버렸죠. 그러니까 요키시 선수, 최원태 선수 둘이서 거의 뭐 선발진을 꾸려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투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뭐 당시에 LG는 뭔가 윈나우 시즌이니까 그 당시에 2루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서건창 달라. 우리 정찬은 주겠다. 정찬은 오케이. 정말 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받아들였다. 그런 트레이드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키움 관계자입니다. 복수의 팀에서 수년간 서건창에 대한 트레이드 요청이 있었다. 실제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핵심 선수니까 그거 고려하지 않았고 다 거절했었고 올 초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팀 상황이 급변했다. 선발진이 펑크나니까 어쩔 수 없이 LG와의 트레이드에 응하게 됐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와는 아무런 대립도 없었고 구단도 당시에 선수의 판단을 존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랑 리코 스포츠 대표가 서건창 선수의 에이전시입니다. 이해랑 대표하고 좀 연락을 좀 취해봤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입니다. 선수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했고 키움에서 트레이드 과정에 감정 앙금이 남아있었던 소문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러한 때 다 같이 이제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사실 FA 시장에 대여급들이 유난히 좀 많죠. 시장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서건창 선수에 대해서 이해랑 대표는 포지션이 정확한 플레이어들 뭐 이루수 딱 정해져 있죠. 시장 상황을 좀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선수는 뭐 멀티 유저는 또 아니니까요. 근데 올 시즌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또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뭐 내년 한 시즌 새롭게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것이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서건창 선수의 나이, 수비 능력, 방망이 툴을 두루 감안하면 올해 성적만 딱 보면 사실 이번 FA 시장에서의 이적 거의 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LG에 남는다 하더라도 대박 계약은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걸 또 감안을 했죠. 이해랑 대표가 여러 많은 선수들을 좀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 핵심 FA 선수들을 데리고 있고 이미 KBO 리그의 스캇 보라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지난해는 두산과 협상을 하면서 허기민 선수 협상을 따로 하고 나중에 또 유희관 선수 협상을 했다고 그래요. 허기민 선수 협상 테이블에서는 허기민 선수 얘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유희관 선수 따로 했는데 올해는 두산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핵심인데 두산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두산하고 SSG의 또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또 다룰 것입니다. 근데 김재환 선수하고 박근우 선수가 다 리코 소속입니다. 두산과의 원 소속팀 협상을 하게 되면 한 테이블에서
그래도 이해랑 대표가 자유롭게 두 선수는 같이 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보유 선수들이 되게 많은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구단들도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뭐 정보 교환도 많이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